서울의 추운 겨울밤, 혜진은 약혼자 민준의 기자회견을 TV로 지켜보고 있었다. 저는 오늘 제 진짜 사랑을 공개합니다. 그녀는 제 인생의 빛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며 화면에 비친 여자의 얼굴은 바로 혜진의 가장 친한 친구, 혜경이었다. 혜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손을 떨며 리모컨을 쥐었다. 이 순간 그녀의 삶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혜진은 28살, 서울의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부유한 집안, 명문대 출신, 그리고 유명 정치가인 민준과의 약혼. 하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혜진은 어렸을 때부터 여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지만 그것을 철저히 숨겼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민준과의 약혼은 정치적 연합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국회의원, 혜진의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 두 집안의 결합은 완벽한 그림이었다. 그날 밤, 혜진은 혜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혜경은 조용히 대답했다. 미안해, 진아. 나도 몰랐어. 민준이가 갑자기 나를 사랑한다고. 혜경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혜경은 혜진의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였다. 그녀들은 함께 웃고 울며 지냈지만 혜진의 감정은 그 이상이었다. 혜경을 보는 순간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혜진은 그 감정을 친구라는 이름으로 가렸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의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신문을 던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민준이가 미쳤어? 레즈비언. 그게 뭐냐고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우리 진이가 어떻게 되려고? 약혼이 깨지면 내 미래는 끝이야. 혜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민준의 고백이 아니라 혜경의 얼굴이 맴돌았다. 왜 민준이 혜경을 사랑한다고 했을까? 혜경은 정말 민준을 사랑하나? 혜진은 자신의 감정을 직면해야 했다. 혜진은 사무실로 출근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로펌에서 그녀는 강인한 변호사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집중이 안 됐다. 점심시간에 혜경이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자. 설명할게. 혜진은 망설이다가 카페를 약속했다. 카페에서 만난 혜경은 피곤해 보였다. 진아, 민준이가 나한테 고백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나도 여자를 좋아해. 민준은 그걸 알면서도 나를 이용하려 했어. 혜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혜경의 고백은 혜진을 충격에 빠뜨렸다. 혜경도 자신처럼 여성에게 끌렸다고? 혜진은 물었다. 그럼 왜 민준과? 혜경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은 정치적 이미지를 위해 나를 끌어들인 거야. 그는 실제로 게이지만 숨기고 있어? 나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스캔들을 만들어 자신의 비밀을 가리려 했어. 혜진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민준의 고백은 가짜였다. 혜경을 사랑하는 척하며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려 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혜진은 분노했다. 민준은 그녀를 이용한 셈이었다. 약혼은 정치적 거래였지만 이건 배신이었다. 혜진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약혼 깨요. 아버지는 놀라서 소리쳤다. 뭐라고? 그럴 수 없어. 내 미래를 생각해. 혜진은 대답했다. 제 미래는 제가 결정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너 같은 애가 무슨 소리야? 결혼해야 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날 밤, 혜진은 혜경을 다시 만났다. 우리 같이 도망칠까? 혜진의 말에 혜경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가족이 있어? 나 혼자서 감당 못해. 혜진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혜경을 사랑했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었다. 아직은.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력, 모든 것이 그녀를 옥죄었다. 혜진은 결심했다. 먼저 자신의 비밀을 직면해야 한다. 다음 주, 민준의 스캔들은 언론을 뜨겁게 달궜다. 혜진의 집안은 기자들로 북새통이었다. 아버지는 혜진을 불러 세웠다. 민준과 화해해. 이건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혜진은 거부했다. 아니에요. 저도 여자를 좋아해요. 그 말은 폭탄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만둬.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혜진의 고백은 가족을 분열시켰다. 오빠는 그녀를 비난했다. 너 때문에 집안 망해. 혜진은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사랑이 죄가 되나? 그녀는 혜경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도 너처럼 느껴. 도와줘. 혜경의 답은 늦게 왔다. 미안해. 나도 무서워. 혜진은 로펌에서 휴가를 신청했다. 그녀는 혼자서 서울거리를 걸었다. 한강공원에서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이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친구들은 그녀를 피할까? 직장에서 쫓겨날까?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혜경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다. 그 감정이 진짜였다. 그날 저녁, 혜경이 혜진의 집으로 왔다. 진아, 나 결정했어. 민준의 제안을 거절하게. 혜진은 안도했다. 하지만 혜경의 다음 말은 그녀를 다시 흔들었다. 대신 나 혼자서 해외로 갈게. 여기서 못 버틸 것 같아. 혜진은 물었다. 왜? 나랑 같이. 혜경은 눈물을 흘렸다. 너 때문에 가족을 버릴 수 없어. 미안해. 혜진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녀는 혜경을 붙잡았다. 가지 마. 나 사랑해. 그 고백은 혜진 자신도 놀랐다. 혜경의 눈이 커졌다. 진아.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왔다. 이게 무슨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아버지는 소리쳤다. 당장 떨어져. 아버지의 분노는 폭발했다. 그는 혜경을 쫓아내고 혜진을 방에 가뒀다. 너 미쳤어. 그런 더러운 짓을. 혜진은 문을 두드리며 울었다. 아빠, 제발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그는 즉시 민준의 집안에 연락했다. 우리 진이가 이상해. 도와줘. 민준의 아버지는 대답했다. 걱정 마. 결혼으로 해결하자. 혜진은 방 안에서 밤을 새웠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혜경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사랑이 왜 이렇게 아픈가? 다음 날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진아, 내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 민준과 만나서 사과해.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저 민준 사랑 안 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이 사회에서 여자 둘이서 어떻게 살아? 생각해봐. 혜진은 탈출을 결심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혜경의 집으로 갔다. 혜경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혜경이는 없어. 해외로 갔어. 혜진은 충격받았다. 언제요? 어제 밤 비행기 타고. 혜경은 도망친 것이다. 혜진의 가슴이 찢어졌다. 왜 나를 두고 갔을까? 그녀는 혜경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왜 나 혼자 두고? 혜경의 답은 없었다. 혜진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로펌으로 돌아갔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상사가 불러 세웠다. 혜진 씨, 요즘 언론에 내 이름이 오르내리네. 조심해. 혜진은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며칠 후, 민준이 혜진을 찾아왔다. 미안해. 내 잘못이야, 혜진은 차갑게 말했다. 내가 왜 혜경을 끌어들인 거야?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내 비밀을 숨기려고. 나게이야. 하지만 정치판에서 살아남으려면 혜진은 분노했다. 그 때문에 우리를 이용한 거야? 내가 한 짓 때문에 혜경이 도망쳤어. 민준은 놀랐다. 혜경이 도망쳤다고. 혜진은 눈물을 흘렸다. 내 탓이야. 민준은 사과했다. 도와줄게. 혜경 찾자. 하지만 혜진은 거부했다. 필요 없어. 너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됐어. 민준은 떠났다. 혜진은 혼자서 혜경을 찾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를 뒤지고 친구들에게 물었다. 하지만 흔적이 없었다. 혜진의 가족은 압력을 가중했다. 아버지는 그녀의 카드를 정지시켰다. 집으로 돌아와. 결혼 준비해. 혜진은 친구 집에 머물며 버텼다. 그녀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말했다. 강해져. 사회가 변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 사회에서 LGBT는 여전히 금기였다. 혜진은 혜경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미안해. 사랑해. 그 말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해외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했다. 혜경이 간 곳을 추측했다. 미국, 유럽. 그녀는 로펌을 그만두고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저를 용서해주세요. 제 길을 가겠어요. 공항에서 혜진은 긴장했다.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돌아와. 내가 그러면 집안 끝이야.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빠, 저 행복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생각했다. 이 선택이 옳을까? 혜경을 찾을 수 있을까? 도착한 뉴욕에서 혜진은 혜경을 찾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힌트를 얻었다. 혜경이 브루클린에 있다는 소문. 그녀는 거리를 헤매며 찾았다. 마침내 카페에서 혜경을 발견했다. 혜경아. 혜경은 놀라서 일어났다. 진아. 어떻게? 두 사람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혜경은 말했다. 도망쳤어. 가족 압력이 너무 컸어. 혜진은 물었다. 나 사랑해. 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무서웠어. 혜진은 안았다. 이제 같이 해. 하지만 혜경은 망설였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가족이. 혜진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혜경을 설득하려 애썼다. 우리 같이 새 삶을 시작하자. 혜경은 눈물을 흘렸다. 못해. 미안해. 혜진은 절망했다. 왜 사랑이 이렇게 어렵나? 그녀는 뉴욕에서 혼자 지내기로 했다. 새로운 시작. 하지만 한국에서 소식이 왔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혜진은 고민했다. 돌아갈까? 혜경은 말했다. 가봐. 가족이 중요해. 혜진은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내 선택을 존중할게. 아버지의 말은 혜진을 놀라게 했다. 정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사회가 혜진은 안도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반대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민준과 화해해. 혜진은 단호했다. 안 돼요. 저 혜경 사랑해요. 가족 회의가 열렸다. 오빠가 말했다. 너 때문에 아빠가 아프셨어. 그만둬. 혜진은 대답했다. 내 삶이야.
이해해줘. 가족은 갈등했다. 결국 아버지가 중재했다. 혜진아, 내 길을 가. 하지만 조심해. 혜진은 감사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혜진은 로펌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상사가 말했다. 내 소문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빠져. 사표 내. 혜진은 충격받았다. 왜요? 제 능력은. 상사는 냉정했다. 이 사회가 그래. 혜진은 실직자가 됐다. 그녀의 삶이 다시 흔들렸다. 혜경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진아, 미안해. 나도 가족 때문에. 혜진은 말했다. 이해해. 하지만 우리 포기하지 마. 혜경은 망설였다. 사회가 우리를 용납 안 해.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다. 서울의 숨겨진 카페에서, 공원에서. 하지만 소문이 퍼졌다. 혜경의 가족이 알게 됐다. 혜경의 아버지가 혜진을 찾아왔다. 우리 딸 건들지 마. 너 같은 애 때문에 인생 망치게 하지 마. 혜진은 대답했다. 사랑해요.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혜경을 강제로 집에 가뒀다. 혜진은 절망했다. 그녀는 LGBT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사가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이야. 싸워. 혜진은 결심했다. 공개적으로 나서기로. 그녀는 블로그에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글이 퍼지자 반응이 쏟아졌다.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비난이 더 많았다. 추잡해. 사회를 더럽혀. 혜진은 상처받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혜경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와. 같이 싸우자. 혜경은 도망쳐 혜진을 만났다. 진아, 무서워. 혜진은 안심시켰다. 괜찮아. 같이라면.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도와줄게. 내 영향력으로. 혜진은 의심했다. 왜? 민준은 말했다. 내 잘못 때문이야. 속죄할게. 그는 자신의 비밀을 공개했다. 나 게이야. 언론이 난리였다. 민준의 정치 생명이 끝날 뻔했다. 민준의 고백은 사회를 흔들었다. LGBT 이슈가 뜨거워졌다. 혜진과 혜경은 그 여파를 느꼈다. 지지자들이 늘었다. 하지만 반대자들도 많았다. 시위가 일어났다. 혜진은 인터뷰를 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혜경의 가족이 화해를 제안했다. 돌아와. 이해할게. 혜경은 고민했다. 가족이 그리워. 혜진은 말했다. 내 선택이야. 혜경은 가족을 선택했다. 미안해. 진아. 혜진은 또다시 버림받았다. 절망 속에서 혜진은 새로운 길을 찾았다. 그녀는 LGBT 활동가가 됐다. 강연을 하고 사람들을 도왔다. 그녀의 삶은 변했다. 하지만 혜경의 빈자리는 컸다. 왜 사랑이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하나? 혜진의 활동은 점점 커졌다. 그녀는 서울에서 LGBT 행사를 주최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혜경이 있었다. 혜경은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가끔 메시지를 보냈다. 보고 싶어. 혜진은 답했다. 나도 하지만 만나지 않았다. 혜경의 선택을 존중했다. 사회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법안이 논의됐다. 퀴어 퍼레이드가 열렸다. 혜진은 앞장섰다. 플래카드를 들고 외쳤다. 사랑은 평등하다.
하지만 반대 시위가 충돌했다. 폭력이 일어났다. 혜진은 다쳤다. 병원에서 깨어났다. 옆에 혜경이 있었다. 진아. 미안해, 혜진은 물었다. 왜 왔어? 혜경은 울었다. 내가 위험하다고 해서. 사랑해. 두 사람은 재회했다. 혜경은 가족을 설득했다. 나 행복하고 싶어. 가족은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혜진과 혜경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됐다. 이웃들의 시선, 직장의 차별. 혜진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LGBT 친화적인 회사에서. 혜경은 교사로 복귀했다. 아이들에게 다양성을 가르쳤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항의가 왔다. 그런 선생이 어떻게? 혜경은 흔들렸다. 포기할까? 혜진은 말했다. 아니. 싸워. 민주는 정치에서 물러났다. 그는 혜진에게 말했다. 내 덕분에 용기 냈어. 혜진은 웃었다. 우리 모두의 싸움, 사회는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 혜경과 혜진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같이. 하지만 현실이 그들을 시험했다. 혜경의 어머니가 아프셨다. 혜경은 간호하러 갔다. 돌아올게. 혜진은 혼자 지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다. 약혼, 배신, 고백. 모든 것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책이 출간됐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가 쏟아졌다. 혜진은 말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지만 싸움은 선택이에요. 혜경이 돌아왔다. 자랑스러워.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혜경의 오빠가 반대했다. 너 때문에 엄마 아프셨어. 혜경은 고민했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혜진은 말했다. 이해해. 하지만 나도 내 가족이야. 혜경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인가, 사랑인가. 그녀는 울며 말했다. 미안해, 진아. 가족 곁에 있을게. 혜진은 또다시 상처받았다. 왜 반복되는 걸까? 그녀는 혼자서 활동을 계속했다. 시간이 흘렀다. 혜진은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됐다. 그곳에서 혜경을 만났다. 혜경은 변했다. 가족을 설득했어? 이제 자유야. 두 사람은 재결합했다. 이번에는 영원히. 혜진과 혜경의 삶은 안정됐다. 그들은 서울에서 작은 집을 샀다. 함께 요리하고 산책했다. 사회는 점점 받아들였다. 법이 바뀌었다. 동성 결혼이 논의됐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혜진은 가끔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비난, 사회의 시선. 혜경은 말했다. 과거는 잊어. 지금이 중요해. 민주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는 LGBT 권익 단체를 설립했다. 혜진과 협력했다. 우리 함께 바꾸자. 혜진은 동의했다. 혜경의 가족은 천천히 받아들였다. 크리스마스에 함께 모였다. 어색했지만 시작이었다. 혜진의 아버지는 말했다. 내가 행복하니 다행이야. 혜진의 책은 영화로 만들어졌다. 시사회에서 그녀는 연설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사랑을 위해 싸운 모든 사람들의. 영화가 히트쳤다. 사회 토론이 일어났다. 혜진은 유명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나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더 흘렀다. 혜진과 혜경은 아이를 입양했다. 가족이 됐다. 사회는 변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아이의 학교에서 차별. 혜진은 싸움을 계속했다. 그녀의 삶은 드라마였다. 충격, 배신, 화해. 모든 대가를 치렀다. 이야기의 끝에서 혜진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사랑은 가치가 있는가? 대가를 치를 만한가?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